We are Venom. 소니는 베놈을 시작으로 SUMC라는 자신들만의 독립적인 마블 세계관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니가 스파이더맨의 판권만 보유 중인 것으로 알고 계신데요. 사실 소니는 무려 900여 명가량의 마블 캐릭터에 대한 판권을 보유 중이기 때문에 충분히 독립적인 마블 세계관을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됩니다. MCU처럼 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는 만큼 첫 스타트를 끊는 영화 베놈에서 다양한 떡밥들을 뿌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공개된 예고편들과 그동안 밝혀진 내용들을 토대로 베놈에서 등장할 수 있는 떡밥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라이프 파운데이션과 스크림에 대한 떡밥입니다. 라이프 파운데이션은 코믹스에서도 스파이더맨의 빌런으로 등장하는 단체입니다. 상위 1%의 상류 계층들이 지구의 멸망이 찾아올 것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설립한 단체인데요. 칼튼 드레이크 또한 코믹스에서 라이프 파운데이션의 리더로 활동하는 인물입니다. 원작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라이프 파운데이션은 금괴를 두고 베놈과 싸우게 되는데 베놈의 신비오트 중 일부를 획득하여 5개의 신비오트로 복제해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들은 라이엇, 스크림, 페이지, 에고니, 레쇼라고 불리우며 도심 곳곳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결국 베놈과 스파이더맨이 힘을 합쳐 그들을 물리치는 데 성공합니다. 이 사건 이후 드레이크는 자신이 암에 걸린 것을 알게 되고 스파이더맨처럼 거미인간이 되어 암을 치료할 계획을 세웁니다. 스파이더맨의 주변 사람들을 이용하여 그를 납치하는 데 성공한 드레이크는 결국 스파이더맨의 DNA를 이용하여 거미인간이 되는 데 성공하고 암을 치료함과 더불어 건강한 육체까지 얻게 됩니다. 그를 막기 위해 베놈과 스파이더맨은 다시 한번 힘을 합치게 되고 라이프 파운데이션은 파괴했지만 드레이크가 도주에 성공하면서 베놈과 스파이더맨에게 복수를 다짐하며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여기까지가 코믹스에서 다뤄진 라이프 파운데이션의 이야기인데요. 영화에서도 비슷한 부분을 상당수 찾을 수 있습니다. 라이프 파운데이션이 신비오트를 복제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베놈과 결투를 벌인다는 점인데요.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캐릭터는 바로 복제된 신비오트 중 하나인 스크림입니다. 이 장면을 보게 되면 노란색 신비오트가 눈에 띄는데요. 그리고 이어서 신비오트에 감염되어 사람들을 살해하는 한 여성이 비춰집니다. 복제된 5개의 신비오트 중 노란색을 띈과 동시에 다나 디에고라는 여성을 숙주로 삼고 있는 스크림이 자연스레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코믹스에서 다나 디에고는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던 환자로 결국 정신분열로 인해 4개의 신비오트의 숙주들을 모두 살해하게 됩니다. 4개의 신비오트는 스크림에 맞서 싸우기 위해 결국 하나로 융합하여 하이브리드라는 막강한 신비오트로 재탄생하게 되지만 베놈과의 결투에서 패배하면서 미국 정부에게 포획되고 결국 4개의 신비오트로 다시 분리됩니다. 스크림은 베놈과 결투를 벌이지만 결국 패배하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칼튼 드레이크가 라이엇이 되어 베놈과 대결하는 것은 예고편을 통해 이미 공개되었는데요. 예고편에 등장한 여성의 정체가 스크림이 맞는지, 스크림이 맞다면 코믹스와 동일하게 정신분열로 인해 신비오트들의 숙주들을 살해하는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신비오트의 계획에 대한 떡밥입니다. 예고편을 통해 라이프 파운데이션이 불시착한 무엇인가에서 신비오트를 포획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놈의 특수효과 담당자인 폴 프랭클린의 인터뷰에 의하면 라이프 파운데이션이 새로운 생명체를 발견하기 위해 우주로 보낸 탐사선이 신비오트를 발견했고 모종의 사고로 인해 탐사선이 지구에 불시착하면서 신비오트가 지구로 오게 된다고 합니다. 중요한 점은 신비오트가 지구로 오게 된 것은 라이프 파운데이션이 우연찮게 그들을 발견했기 때문이 아니라 신비오트가 지구로 오기 위해 라이프 파운데이션에게 일부러 자신들을 노출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목적으로 지구를 찾아온 것일까요? 물론 지구에 숙주로 삼을 만한 생명체가 많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겠지만 예고편을 보게 되면 이런 대사가 등장합니다. What do you want from me?
find out. 또한 베놈은 계속해서 에디를 설득하려 하는데요. 그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고 원하는 건 모두 이룰 수 있다는 달콤한 말을 내뱉으면서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신비오트는 스스로 숙주에게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숙주가 자신을 거부하거나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다른 숙주를 찾으면 그만입니다. 지구상에 생명체는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그런데 베놈은 왜 그렇게까지 에디를 숙주로 삼으려는 걸까요? 베놈은 지구에서 계획한 바가 있고 그 계획에 에디가 반드시 필요한 것일까요? 그렇다면 그 계획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쉬 베놈에 대한 떡밥입니다. 영화에서 에디 브록의 여자친구로 등장하는 앤 웨잉은 코믹스에서도 에디 브록의 아내로 등장했던 캐릭터이며 쉬 베놈이라는 여성형 베놈으로 변하게 되는 캐릭터입니다. 코믹스에서 웨잉은 빌런에 의해 큰 상처를 입게 되는데 브록은 그녀를 살리기 위해 신비오트를 자신에게 분리시켜 그녀에게 감염시키고 웨잉은 목숨은 건지지만 쉬 베놈으로 변하게 됩니다. 쉬 베놈에게 인격을 지배당해 많은 사람들을 살해한 웨잉은 신비오트와 브록과의 인연을 끊어버리기 위해 그를 떠나 잠적하게 되지만 브록이 결국 그녀를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야기 도중 창문 밖으로 블랙 코스튬을 입은 스파이더맨이 목격되는데 웨잉은 브록이 신비오트를 이용하여 스파이더맨을 감염시켰다며 그를 비난합니다. 하지만 스파이더맨은 오리지널 코스튬이 사라져서 블랙 코스튬을 입은 것일 뿐 브록이나 신비오트와는 전혀 무관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웨잉은 신비오트에 대한 두려움에 미쳐 스스로 창밖으로 뛰어내려 목숨을 끊습니다. 브록은 베놈으로 변신하여 스파이더맨의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라고 복수를 다짐하며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앤 웨잉 캐릭터가 코믹스 설정 그대로 영화에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쉬 베놈이 등장할 가능성은 충분해 보이는데요. 과연 이번 영화에서 웨잉이 쉬 베놈으로 변하게 될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영화 베놈에서 등장할 수 있는 떡밥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베놈 세계관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캐릭터가 있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바로 스파이더맨입니다. 물론 소니가 스파이더맨의 판권을 보유 중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들의 세계관에 스파이더맨을 출연시킬 수 있지만 그들이 원하는 건 MCU와의 세계관 공유를 통한 톰 홀랜드의 스파이더맨이 영화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물론 마블은 철저하게 거부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자신들이 쌓아 올린 세계관에 숟가락을 얹으려는 소니가 곱게 보이진 않겠죠. 하지만 마블은 스파이더맨의 판권을 소니에게 빌려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에 대해 굉장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가 틀어진다면 마블은 스파이더맨을 자신들의 영화에 출연시킬 수 없기 때문이죠. 소니는 계속해서 MCU와의 세계관 공유를 시도할 텐데 이들의 위험한 관계가 어떠한 결말을 맞이할지 영화 베놈을 통해 지켜보시죠. 혹시 아나요? 톰 홀랜드의 스파이더맨이 베놈에 깜짝 등장할지?